집에 라디오가 있으신가요? TV가 넘쳐나고 수백 개의 유선 채널과 유튜브, 인터넷 방송까지 있는 요즘 아직도 라디오라는 것이 살아남은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60년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으론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 국민이 귀를 기울여 듣던 라디오에 담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유일한 방송이 라디오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60년대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재건이었던 듯합니다. 국가재건이니 국토개발이란 말들과 함께 절망은 없다와 같은 수기류와 재기의 주제를 다룬 드라마들이 많았지요. 우리의 라디오 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해방이 되면서 경성방송은 서울중앙방송, 현 KBS로 바뀌고 48년에는 공보처에 속하는 국영방송국이 되어 주로 정부 시책을 홍보하게 되었지요. 이 밖에도 54년 기독교 방송을 시작으로 문화방송, 61년 동아방송, 63년 라디오 서울, 64년 동양방송 등의 민영 방송국들이 줄을 지어 개국됩니다. 라디오 방송국이 늘면서 라디오의 수요가 늘며 1959년 국산 라디오가 등장하여 가정마다 보급이 됩니다. 금성사가 일제 사녀 라디오를 모델로 삼아 생산한 A501 라디오가 최초의 국산 라디오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라디오는 외갓집에서 시작합니다. 외삼촌이 상자 같은 라디오를 가져와 멀리 떨어진 인왕산 기슭의 소나무에 전선을 연결하던 기억이 납니다. 군용 전화선인 삐삐선으로 연결된 나무통의 라디오는 삐삐통이라고도 불렸는데 어려서는 이 나무 상자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궁금하여 그 안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막상 그 속에는 구리선이 감긴 자석과 전구 같은 진공관만 보여 의아했지요. 큼지막한 손잡이를 비틀어 주파수를 잡는 라디오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선반에 올려져 귀하게 다루어졌지요. 라디오의 인기는 트랜지스터라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개발한 집적 회로를 이용해 라디오를 소형화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60년대 소니가 주도하였고 일본 전자산업의 절정기를 이끌게 됩니다. 종래의 진공관을 이용한 큼지막한 라디오가 아니라 소형 소자를 이용하여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읍니다. 주머니에 든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당시 젊은이들의 핫 아이템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요. 이때부터 라디오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60년대 들어 KBS의 즐거운 우리집과 TBC의 아차부인 재치부인이 아침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1956년 10월 7일부터 시작한 KBS의 청실홍실은 최초의 연속 방송국으로 고은정 성우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있던 것은 연속극이라 불리던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성우들이 감정을 담아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히 그려졌지요. 기억에 남는 연속극으로는 삼현육각이 있습니다. 이창환 성우와 고은정 성우가 들려주던 그 드라마는 제목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지만 어른들 틈에 끼어 재미있게 들었죠. 그 밖에도
강화도령이 기억에 남고 1966년 MBC의 전설 따라 삼천리는 유기현 성우의 구수한 목소리로 10여 년 동안 MBC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읍니다.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라디오 연속극은 자그마치 160여 편에 달하게 됩니다.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로맨스 빠빠와 강화도령, 현해탄은 알고 있다, 새댁, 백장미, 주유천하, 엘레지의 여왕, 제트부인과 칠보반지, 가로수의 합창 등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인기와 함께 성우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구민, 고은정, 이혜경, 유기현, 최응찬 등이 당시의 인기 성우였지요. 성우와 함께 기억에 남는 것은 김벌레 선생입니다. 라디오 연속극마다 소개되던 방송진 가운데 효과 김벌레라는 대목이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80년대 우연히 김벌레 선생을 뵌 적이 있는데 무척 유쾌하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본명이 김평호인 김벌레 선생은 국립극단 등에서 연극 일을 할 무렵 이혜랑 씨와 유치진 씨가 체구가 작고 날렵한 선생에게 벌레라는 애칭을 붙여 예명으로 삼게 되었다 했습니다. 동화방송국에서 음향효과를 전담하고 음향 전문가로 수많은 광고를 만든 일화들도 흥미로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어절로 펩시콜라의 이미지를 담아달라는 광고주의 요구로 콜라병을 딸 때 소리를 콘돔을 이용해 만든 일화며 칼 부딪히는 소리를 연출하다가 이순재 선생을 다치게 할 뻔한 일화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듣기만 하던 라디오를 처음 만든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술 수업이었습니다. 늘 실험복인 흰 가운을 입고 다니셔서 황금박쥐라는 별명을 지닌 기술 선생님이 광석 라디오를 만드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당시로선 꽤 비싼 재료비에 나중에 줄게라는 어머니의 말에 떠밀려 빈손으로가 혼도 많이 났지만 드디어 내가 만든 일석 라디오의 감동은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품들을 조립하여 전파를 잡는 안테나선을 쇠창틀에 연결하고 조심스레 주파수 손잡이를 돌리자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들려오던 소리는 경이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허공을 떠다니던 전파가 소리로 변하여 내 귀에 닿기까지의 경로는 신비롭기만 했지요. 그 소리 가운데는 음악도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내 손으로 만든 라디오에 포착된 외국 노래는 감미롭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잊은 내게 어김없이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밤 10시면 어김없이 내보내는 공익방송이었죠. 일찍 자는 새 나라의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잠을 일찍 재우는 게 당시 교육의 지표였나 봅니다. 잠을 재우던 광고는 또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세레피아. 수면 유도제로 알려진 세레피아는 그 약효보다는 감미로운 배경음악으로 기억됩니다. 밤하늘의 트럼펫이라는 음악을 쓴 세레피아의 광고는 잠을 이루게 하기보다 차마 잠들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가슴을 설레게 했지요. 라디오로 전해지는 음악은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밤을 잊게 했지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서울이 개국과 동시에 1964년 5월 9일에 시작한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동양라디오로 이어지고 동양라디오가 KBS 제3방송으로 바뀌고 1981년 KBS 제2라디오를 통해 58년 동안 방송되는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젊은이들의 밤을 잊게 한 그 프로그램은 폴 모리아 악단이 연주하는 시바의 여왕으로 시작했고 이상화, 양희은, 서유석, 황인용 등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와 쌍벽을 이룬 음악 프로그램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MBC 라디오 방송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1969년 3월 17일에 AM 900kHz로 시작한 별이 빛나는 밤에는 오남열, 차인태 등이 명사들과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다가 인기 DJ였던 이종환이 진행을 맡으며 음악방송으로 자리 잡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프랑크 프루셀의 멜시 쉐리를 오프닝 음악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들은 당시의 궁핍하고 어렵던 현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소리로만 들리는 음악은 한껏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국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게 했지요. 젊은 청취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음악방송들의 인기는 진행자인 DJ로 이어졌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을 사연과 함께 보내 DJ가 읽어주는 방식은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 밤을 잊게 했지요. 앞서 소개한 이종환, 김기덕 외에 I Want Some Loving을 오프닝으로 진행된 MBC 라디오의 한밤의 음악 편지를 진행한 임국희가 있고 샹타이스의 파이프라인으로 시작되던 동화방송의 탑10 쇼와 That Happy Feeling을 시그널 뮤직으로 3시의 다이얼을 진행하던 국내 DJ의 대부 최동욱이 명성을 떨칩니다. 그 밖에도 이종환과 박원웅이 진행하던 밤의 디스크쇼, 김광한이 풍부한 음악 해설과 함께 진행하던 KBS EFM의 팝스 다이얼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감미롭고 이국적인 외국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주던 당시의 DJ들은 전국의 젊은이들을 잠 못 이루게 했지요. 이때가 라디오 세대의 절정기라 하겠습니다. 70년대 들어 텔레비전이 들어서며 라디오의 열기는 급속히 식어갑니다. 눈부신 영상 매체의 발전과 함께 사그라드는 라디오에 대한 애정을 담아 2006년 이준익 감독이 라디오 스타란 영화로 라디오 세대를 위로하기도 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란 영상물에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지만 소리로 꿈꾸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라디오 세대의 미덕은 온갖 첨단 기술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디오북이 인기를 모으고 TV를 끄고 벽장 속에 넣어둔 라디오를 꺼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합니다. 밤을 새워 귀를 기울이던 라디오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프레슬리의 Are You Lonesome Tonight을 띄워드립니다. 여기는 294kHz 흑백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라디오에 담긴 지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음악을 함께 들려드리면 좋았겠지만 저작권 문제로 제목만 올려놓으니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7편,
10월 23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16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